경우에는 이제 그 주영운이라는 이름이고 사주는 이렇게 되는 사주예요. 남자의 경우고. 예, 그래서 이제 저 신사년 기해월 이민일 경자시를 이제 저런 사주를 분석을 해서 그 이름에서 어떤 오행이 있으면 이 사주를 도와주겠느냐 그런 점들을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우선 먼저죠. 그래서 이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장명가가 어느 정도의 그런 이 명리학적인 그 능력 또는 이제 다른 술수 뭐 기문이랄지 뭐 유금이랄 다른 술수를 써서 이런 이 사주를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명을 보는 시각이나 그 명을 판단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오행을 잘 채워서 넣어줄 수도 있고 또는 그 오행은 그 사주에 별 필요 없는데 잘못 판단해서 좀 불필요한 오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적절한 그 장명, 정말 잘된 장명, 이 사람한테 딱 도움이 되는 장명이 되려면 제일 먼저는 어찌됐든 이 사주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잘 분석을 해야 되고 이 필요한 오행을 잘 도출하는 것이 가장 먼저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명가가 그 장명만 잘할 것이 아니라 사주 판단을 우선은 잘해야 되겠죠. 그 명을 보는 시각 전체적인 이 오행, 음양 오행을 잘 보는 그 눈이 밝아야 예, 이 출발이 좋아야 제대로 된 이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명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그 운명학 기타 여러 그 명리학이든 기문둔갑이든 어찌됐 뭐든 자기가 주된 그 자기 전공으로 삼을 만한 어떤 그 운명 술수학을 하나 들고 제대로 사주를 잘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장명가들이 늘 이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고 사주 판단에 굉장히 좀 주안점을 둬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좀 또 그만큼 또 어려운 작업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장명가마다 이 판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 이제 이름의 그 시작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신중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그 답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사주일 경우에 이제 어떤 장명가의 시선 판단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사주는 목화가 필요하니까 이름에서 목화를 넣어줘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 사주에서 어떻게 목화를 선택하게 됐느냐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명리학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논의하기는 우리 이제 성명학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고 이제 이 사주를 보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다른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고 아니지 목화보다는 뭐지 금수지 뭐 이렇게 좀 다른 대답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를 이름에서 꼭 채워줘야 된다 하는 그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사주에 저 주영운이란 이름을 지어준 장명가는 아마도 이 사주에서 목화를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화를 채워주는 걸로 선택이 되었다면 이제 제일 먼저 그 성씨 주씨 그래서 주씨의 성씨 한자로 뭔지 또 몇 획인지 뭐 이런 거 이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죠. 그래서 발음 오행으로 금이 되고 또 자원으로 찾아보면 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원오행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성씨의 자원오행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참고로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 나는 그냥 성씨까지는 안 보겠다. 이름만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 원칙을 세우고 아예 그냥 이름자의 자원오행은 찾지 않고, 아니 성씨의 자원은 찾지 않고 이름자의 자원오행 두 개만 맞춰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장명을 쭉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신만의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오행을 찾으면서 이렇게 이제 성씨의 자원오행을 찾는다면 이제 자원오행은 목이 되고 획수는 6획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씨, 주 뭐뭐라는 이름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하고 뭐뭐 이렇게 되는 이름을 일단은 만듭니다. 그래서 발음을 해서 한글 소리로 이제 뭐 주아무개라고 불렀을 때 그렇게 뭐 놀림이 되거나 어색한 느낌을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편안한 발음이 되면서 또 어느 정도는 좀 세련되고 예쁘게 발음이 되면서 이런 이제 이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발음오행의 상생 구조를 챙겨야 되죠. 그래서 주씨라는 성씨의 발음오행은 금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첫 글자로 올 수 있는 그 상생배열이 되게 하려면 금생수 하는 수거나 또는 토생금 하는 토거나 또는 이제 그 상비가 되는 금이 되거나요. 그래서 첫 글자에는 이런 발음들을 배치하면 상생구조가 되죠. 그러면 요 오행에 해당되는 초성들을 써놓고 시작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뭘 하나 선택했으면 여기서 다시 수하고 상생되는 관계, 수생목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비되는 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수를 선택했으면 여기선 다시 이렇게 또 선택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들 중에 또 어떤 발음이 되는 그 글자를 선택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조합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 이름에서는 주영훈이란 이름이 되었으니까요. 주영훈이란 이름을 살펴보니까 훈 해서 다 토로 이루어진 그 발음이 되는 글자를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성씨 주의 금, 영의 토, 훈의 토 해서 금토토가 되게 이름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토토가 되는 경우는 토생금 하는 상생관계가 있고 토하고 토 상비관계가 있고 그래서 극하는 관계가 들어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오행은 서로 상생이 되는 편안한 관계,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영훈이란 이름의 발음오행 구성은 잘된 구성이다라고 우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오행을 어떻게 넣어줬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자원오행을 넣으려면 한자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자를 선택을 할 때는 지금 그 발음으로 영훈이라고 발음을 했으니까 이 영자 중에서 영자에 해당되는 한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한자들 목록을 쭉 보면서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 훈자라는 이름의 그 한자들이 쭉 있으면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영훈이라고 일단 정했으니까 영자 중에서 이제 좋은 한자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뜻을 보고 좋은 뜻의 한자. 그래서 이건 무슨 영자, 이건 무슨 영자 이렇게 뜻들이 쭉 써 있는 걸 보고 이 중에서 흉한 뜻, 안 좋은 뜻의 글자는 일단 제외시켜야 되죠. 탈락하고 그래도 좋은 뜻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필요한 자원오행, 목화를 가지고 있는 글자인가를 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한자마다 자원오행이 목이고 자원오행이 화고 이렇게 수고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있어요. 자원오행이 뭐다 하고 그러면 이 자원오행을 보고 이 뜻이 괜찮은 글자들 중에서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자원오행을 가진 글자인가를 봐서 내가 넣으려고 하는 자원오행이 아닌 글자, 수는 아니죠. 나는 목이나 화를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원오행이 목이나 화인 경우 한자를 우선 후보로 두고 자원오행이 수니까 이 글자는 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후보들을 골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 후보들은 뜻 괜찮았고 자원도 목이 되든 화가 되든 내가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한자니까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획수를 봐야 되죠. 그래서 획수가 8획, 9획 뭐 이제 쭉 나가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한자 중에서 또 획수가 음양도 맞아야 되고 그 계산을 해서 나중에 수리 사격도 좋은 수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획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8획이 좋다. 8획이 이 두 번째 글자가 8획이 됐을 때 음양도 맞고 수리 사격이 좋게 나온다 했을 때는 이 글자도 자원도 좋고 뜻도 괜찮지만 획수에서 안 맞으니까 이 글자 빼고 이 글자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필요한 한자를 뽑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요 글자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선택하면 되고요. 훈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쭉 찾아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획수가 쭉 써 있고 자원오행이 쭉 써 있고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장명용 사전에 우리 성명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자 사전 또 임명용 한자만 선택해서 잘 기록한 그런 사전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뜻이 나와 있고 획수 나와 있고 이 획수는 또 우리가 일반적인 한자 사전에 있는 그런 획수와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획수는 필획이라 하고 우리 성명학에서 필요한 획수는 원획법으로 하는 원획이죠. 그래서 이 획수도 원획이 딱 원획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획수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각 글자마다 자원오행이 뭐다 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선택을 해야 되고요. 발음오행도 이 표에서 이제 발음오행도 표시를 해주는 표를 보고 선택해도 되고 발음오행 정도는 우리 쉽게 벌써 암기가 돼 있으시죠. 그래서 뭐 기억은 목이고 뭐 이렇게 해서 발음오행은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적용하시면 되고 이 획수, 원획, 특히 원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자원오행이 뭐가 되는지 그다음에 정확한 어떤 뜻 이런 것들을 보려면 그 성명학용 사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많은 성명학용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직접 보시는 게 보고 고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학생분들은 그냥 이렇게 어떤 책이 좋은지 추천받아서 그냥 그 책만 구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서점에 나가셔서 책들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쭉 여러 가지 책들을 봐가지고 자신이 보기 편한 책이 좋은 책입니다. 이 뒷부분에 부록으로 거의 다 사전식으로 부록으로 많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웬만한 성명학 책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록에서 봐서 원획하고 자원오행하고 이런 게 잘 표시가 돼 있는 책이면 되고 또 이제 그 내용들은 거진 다 이렇게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그 내용이 틀릴까봐 걱정하실 거는 없고 획수나 자원오행이 잘 정리돼 있고 대신에 이제 표의 양식이 뭐 글씨 크기랄지 표의 구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책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 편한 그런 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는 글씨가 좀 큼직큼직하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돼 있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런 책 선택하셔도 좋고 또 뭐 나는 좀 글씨 조그맣지만 설명이 많고 이런 게 좋다. 그러면 그런 책을 선택하시면 좋고 그래서 그렇게 좀 내가 보기 편한 책을 선택하시면 좋죠. 이제 장명을 실제로 하다 보면 계속해서 찾아봐야 돼요. 이 글자가 자원오행 뭔가 계속 찾아보고 늘 써야 되는 책이 되기 때문에
좀 그 어떤 누가 이 책 좋다더라 하는 말만 믿고 그것만 보지 말고 자기가 직접 좀 여러 책들을 비교를 해서 내가 쓰기 편한 책을 선택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이런 우리가 필요한 원회가고 자원오행하고 이런 게 표시가 된 책이어야 되겠죠. 뭐 이제 성명학 책마다 다르지만 뭐 어느 성명학 책은 사주는 안 보고 성명만 본다랄지, 또는 그 이 장명에서 자원오행은 필요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원오행 구분이 없다든지, 이런 책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명학 이론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운 이론대로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책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그 이론하고 같은 체계의 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가지고 이제 장명을 실제로 할 때 찾아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뜻 부분, 한자의 뜻 부분은 물론 그 성명학용 책 사전에서 요 뜻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이제 일반적인 이 한자의 뜻을 찾아보는 거는 성명학용 자전 말고 정말 더 자세하게 돼 있는 그 한자 사전, 옥편, 요런 것들을 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자 사전도 옥편 작은 거 말고요, 좀 큰 거 두툼하게 해서 그 한자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이 돼 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뜻 말고도 숨은 뜻도 쭉 설명이 돼 있고 하는 좀 큰 한자 사전을 보시고, 뜻을 좀 여러 가지 뜻을 다 좀 그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한자의 이해를 좀 더 넓히고, 한자의 뜻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뜻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챙겨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선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명학용 이런 사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한자의 뜻을 더 잘 설명한 사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를 해서 장명을 해야 좀 자기의 그 좁은 그 시각에서 오는 실수나 오류는 좀 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주영운이란 이름인 경우에 이제 영자는 자원오행이 모기에 해당이 되고, 훈자는 자원오행이 화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는 글자 자체를 봐도 자원오행이 저게 꽃뿌리 영자니까 목이 되겠고, 훈자도 이 지금 불화변이 옆에 붙어 있어서 자원오행이 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원오행이 목화로 된 글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이름에서 목화를 채워줘야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채워진 경우가 돼서 자원오행의 구성은 잘된 구성이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한 한자의 획수를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영자의 획수는 11획이고 훈자는 18획이고요. 그래서 성씨까지 해서 보니까 음양을 구별을 해보니까 그 6획 음이고 11획 양이고 18획 음이고, 그래서 음양 음으로 이름 속에 그 한자의 획수는 그 음양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자 획수의 음양 구성은 잘된 이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획수 가지고 수리 사격을 구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획수 가지고 수리 사격을 구성을 하니까 원격 29 나오고 현격 17 나오고 24, 35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에서 우리 이 획수를 선택할 때 음양의 조화도 맞아야 되지만 어떤 획수냐에 따라서 이 수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영자 11획짜리하고 훈자 18획짜리를 선택을 하니까 이 성씨까지 해가지고 이 조합이 다 수리 사격이 다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자 선택할 때 자원 보고 이 획수 중에서도 11획자를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자를 하나를 선택을 하면서
획수, 자원오행, 뜻 이렇게 다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사격을 해보니까 다 길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격이면서 또 각각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원격을 살펴보니까 성공격이다 해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재산운 좋고 가정운도 좋고 일치월장 발전하고 부부 백년해로 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 가득 들어있는 길수이네요. 그래서 이런 수리 그리고 자 형격을 보니까 형격도 어떤 난관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가 있고 관록운이 좋고 외국에서 명예나 부를 얻고 여자인 경우 이렇다 그렇지만 괜찮고 이 이름을 쓸 사람이 일단 남자니까 이 부분은 여성의 단서 이런 조항은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장명을 하실 때 그 장명을 의뢰한 사람에게 이제 장명을 해주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이름이 이러이러해서 좋은 이름이구나는 알고 써야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의 그 기륭을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명서로 이렇게 증서처럼 간단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 이름을 좀 자세하게 요러요러한 장명 기법을 사용을 해서 요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좋다라는 좀 상세한 설명을 좀 그 장명을 의뢰한 사람한테 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셔도 좋고 뭐 말로 설명을 해서 줘도 좋은데요. 이왕이면 좀 해설서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주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도 계속 읽어보면서 이 이름이 이런 운세가 좋구나 하고 더 좀 힘을 받을 수가 있죠. 그냥 막연히 좋은 이름이래 하는 것보다 내 이름이 이렇게 관록운이 좋고 해외운이 좋아지고 이래 뭐 이러면서 훨씬 더 그 좋은 기운을 업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이 이름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좀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격도 굉장히 좋은 내용. 내용 좋은 내용인 거 볼 수 있고 정격도 평화격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정격은 인생의 말년이면서 인생을 다 이제 정리한 그런 시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욱더 좀 잘 맞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격. 또는 이제 이런 경우에 특별하게 좀 학술이나 예능계 더 좋다라는 이런 좀 특이하게 더 강조된 그런 수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수리는 일부러 만약에 이 이름을 쓸 사람이 예술계통으로 나갈 사람이다. 또 예술계통으로 나가길 희망한다. 뭐 이런 경우에 예술계통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내용이 있는 수리를 좀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내용까지도 보니까 다 좋은 걸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쭉 살펴보면 주영운이란 이름은 한글로 영우나 주영운 이렇게 불렀을 때 부드럽게 잘 발음이 된다고 볼 수 있어서 한글 발음 좋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에서 꽃뿌리 영자하고 이 훈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발음오행은 토생금 또 상비관계고 그래서 극이 없고 상생관계라고 볼 수 있어서 발음오행 구성 좋다고 볼 수 있고 사주에서 원래 사주 판단상 목화를 쓰려고 했는데 목화 오행을 이름에 이제 보충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 발음오행에서는 이 구성을 맞추다 보니까 못 써줬었죠. 그런데 이제 자원오행에서 목화를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있어서 사주에 필요한 오행도 들어갔고 또 자원오행의 자리 상생관계도 잘 맞고 그래서 자원오행 구성 좋다고 볼 수 있고 획수의 음양도요. 양, 다 있어서 획수의 음양도 좋고
수리사격 모두 다 길격이고, 예, 또 이제 이 사주를 쓸 사람은 남자이기 때문에 뭐 여자는 어떻고 이런 단서 조항 안 봐도 되고요. 모두 다 길격으로 좋게 돼 있고, 아까 이제 요런 그 수리의 내용 중에서 뭐 이제 해외 운이 좋고 뭐 요렇게 특별히 보이는 그런 수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제 해외 운을 좀 써야 될 경우라면 더 잘 맞고 좋은 수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명 이론 점검을 해보니까 그 크게 이제 뭐 그 흉한 부분 없이 잘된 장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역시나 이제 이 한자의 뜻 부분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명을 한 경우를 보면 의외로 이렇게 한자의 뜻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한자의 뜻 부분을 좀 그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획수 같은 거 이런 그 조합은 굉장히 잘 맞는데 그 한자의 뜻이 좀 그래서 왜 이런 한자를 선택했을까 싶은 경우들이 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영자나 훈자나 우리 그 이제 성명학록 자전이나 이런 사전들을 찾아봤을 때 이 글자들이 또 크게 흉한 뜻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빼기는 어려운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꽃뿌리 영자나 또 이런 이제 그 이 훈자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크게 흉해서 아예 이런 글자를 왜 썼지 하고 뺄 만한 글자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그 한자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이름자에 쓰기에 또 그렇게 좋은 글자는 아니에요. 이 꽃뿌리 영자도 그 꽃이기 때문에 그 이제 꽃은 피면 지는 거고, 꽃보다는 우리가 인생에서 결실을 봐야 되고 열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꽃만 피고 진다는 의미로 해서 이런 꽃뿌리 영자 같은 거를 좀 이름에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이제 불용 문자로 구분을 해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꽃과 관련한 글자들을 좀 다 불용 그 문자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뭐냐면 꽃보다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결실을 봐야 되는데 그냥 꽃만 피고 지는 거, 또 꽃은 일시적인 거고 꽃은 보기에만 화려한 거고 뭐 이런 의미에서 그 꽃과 관련한 글자를 좀 이름에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글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의 그 이제 발음도 좀 남자 이름, 여자 이름 발음상 느껴지는 것이 웬만하면 성별을 맞춰주는 것이 좋고, 근데 이제 이 한자 선택에서도 그 남녀 구분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되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좀 중성적인 한자들도 있지만 뭐 계집여변이 들어가는 글자랄지 뭐 예쁠 뭐 뜻이 예쁘다, 아리답다 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글자랄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여성에게 더 적합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꽃과 관련한 글자들도 좀 여성적인 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자 아이인데 요런 이제 좀 여성스러운 그 의미를 가진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도 이제 그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영자가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특별히 막 그 안 좋은 뜻인데 흉한 글자인데 썼다라고 X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왕이면 좀 다른 뜻의 한자를 썼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훈자도 마찬가지로 훈자도 그냥 뭐 좀 자세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한자 사전에서 얼른 편하게 쓰는 그 한 뜻만 가지고 선택을 하면, 특히나 이제 사주에 화가 좋다 그래서 화에 관련한 글자고 하니까 그냥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특히나 이제 훈자를 쓸 때 많이 쓰는 글자인데요. 훈자를 그 한글 발음상 남자 이름의 훈자를 참 많이 쓰는데 실제로 훈자를 한자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또 쓸만한 한자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훈자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훈자라는 것이 이제 그 불을 일으킨다 하는 면에서는 이 사주에 화가 필요한 사주인 경우는 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게 우리가 훈제고기 할 때 그 훈제한다 할 때 훈자거든요. 그래서 이 훈제할 때 훈자는 불을 직접 쬐는 게 아니라 불을 피워서 연기를 내서 그 연기를 가지고 고기를 익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사를 훈이면서도 연기 쬐를 훈이면서 어떤 훈제실에 가득 연기가 꽉 차가지고 그 안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그런 게 이제 훈자의 쓰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훈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시원시원하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글자하고 다르죠, 느낌이. 예. 그리고 이게 정말 불이 시원하게 확 타오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불에서 나오는 연기, 깜깜하고 매콤하고 하는 그런 연기가 가득한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의 그 의미상 그게 이름에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뜻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마다 이런 뜻을 특별히 굳이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아주 흉한 뜻 아니면 다 그냥 괜찮은 걸로 쭉 나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가 보고 있는 사전 책에서 뭐 그냥 써도 무방한 글자로 돼 있다고 해서 그냥 쓸 것이 아니고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뜻이 나와 있는 더 큰 사전들을 찾아봐서 이게 좀 다른 뜻이 없는가, 이게 어떨 때 쓰여지는 글자인가,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파악을 해서 그 이름에 좀 써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 뜻을 가지고 뭐 아주 흉하다 하긴 어렵지만 또 웬만하면 좀 다른 글자로 썼으면 좋았겠다 하는 판단도 할 수 있는, 좀 주의해서 써야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한자에서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쓰이는 뜻 말고 여러 개 뜻 중에서 쭉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속뜻이 안 좋은 뜻이 또 포함된 그런 글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속뜻이나 자주 쓰이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살펴서 이렇게 흠 없는 글자를 쓰면 좋죠. 이런 훈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글자가 차라리 더 좋겠죠. 화가 필요한 사주라면.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거는 연기가 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시원한 길한 의미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훈자에 대한 뜻 설명이 많은 사전을 보면 끝에쯤 가서 질식하다라는 뜻도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좀 주의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 그런 글자죠. 그러니까 뭐 또 뭐 여러 이런 글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이제 장명하는 사람들이 한자에 대한 뜻에 주의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쓰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더 많이 연구해가지고 더 좋은 글자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장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명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다 잘된 이름들 사례인데 그래도 좀 이제 더 주의 깊게 살펴서 더 좋은 이름으로 만들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장명하는 과정이 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명하는 사람들이 장명 기법 외에도 사주도 제대로 봐야 되고 한자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실제로 이름을 쭉 분석을 해봤으니까요. 이제 자신의 이름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점검들을 다 해보시죠. 그러면 자기 공부도 되고 그 이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